다시 여러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하기로 합의한 다음 날에 러시아가 수출 항구 오데사에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량난을 덜어보려던 합의는 시작 전부터 커다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쏜 곳은 우크라이나 곡물이 흑해로 나아가기 위해 문을 열기로 한 항구 오데사입니다. 순항 미사일 2발이 항구의 기반 시설인 양수장을 타격했습니다. 다행히 곡물 창고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Значних руйнувань в портовій інфраструктурі не було. Було влучання в насосну станцію, яка загорілася і була потушена. 하루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유엔은 전 세계 식량난을 덜기 위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다시 수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우크라이나 항구에는 곡물 2천만 톤 이상이 수출길이 막힌 채 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항구 3곳을 열고 이스탄불에 합동 조정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합의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Росія, про що вона не говорила, що вона не обіцяла, вона буде знаходити шляхи, як це не виконувати. 우크라이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곡물 수출 준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첫 단추인 합동조정센터 설립부터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합의한 다음 날 수출항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할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시간 24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올린 글을 통해 순항 미사일인 칼리브르 미사일들이 오데사항의 군사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면서 고정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 경비정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오데사항 피격으로 러시아와 대화하는 것을 지지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평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엔, 튀르키예는 지난 22일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상안에 최종 서명했지만 23일 오데사의 기반 시설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지면서 곡물 수출 합의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미사일 공격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데사항의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должают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на Украине. В морском порту города Одесс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удоремонтного завода, высокоточными ракетами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곡물 수출 합의서에 서명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벌어진 미사일 공격으로 합의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 작업을 진행할 공동조정센터 설립 등은 아직 시작도 못해 차질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흑해 항로가 열리면 매달 500만 톤의 곡물을 실어 나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І ми бачимо абсолютно одностайність світової реакції на цей удар. окупантам вже 다만 러시아가 군사시설 타격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만큼 합의를 깼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는 한 곡물 수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만 서방이 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라브로프 장관은 곡물뿐 아니라 더욱 폭넓은 주제로 우크라이나와 협상하고 싶어도 서방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У нас нет каких-либо предубеждений от того, чтобы возобновить переговоры по более широкому кругу вопросов.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을 계속 요구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우크라이나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로켓포 공격으로 뼈대만 남은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던 13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누워 있습니다. 핏기를 잃은 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아버지는 넋이 나갔습니다. 숨진 소년의 15살 누나도 파편을 맞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Наразі троє загиблих, серед них 13-річний хлопчик і двоє поранених, серед них 15-річна дівчинка. 4살 리사 드미트리에바의 장례식. 관위에는 평소 리사가 좋아하던 장난감과 인형들이 놓였습니다.
미사는 지난 14일 러시아 잠수함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 2명 등 25명이 함께 희생됐습니다. Ті люди, які вбили Лізу і наших вінничан, і взагалі вбивають наших українців, вони служать дияволу. 하르키우에 사는 11살 막심과 안드리는 매일 집 근처 검문소를 지킵니다. 장난감 총을 들고 지나가는 군인들에게 격려를 올립니다. 아버지가 군인인 안드리는 전에 살던 하르키우 집에 포탄이 떨어지자 어머니와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Подумав, що якщо так, то буду теж стояти на блокпості, щоб захищати страну, захищати наших рідних і щоб все було хорошо. 유엔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어린이 300명을 포함해 민간인 5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너머 지역까지 무차별 공격을 공언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린이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오데사 공격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던 러시아가 공격을 시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브리핑을 하면서 화면도 공개를 했는데요. 화면의 장면이 보신 화면입니다. 정확히 어떤 곳인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에 떨어진 미사일은 자신들이 쏜 거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순항 미사일을 오데사항에 발사를 했고요. 그 작전으로 우크라이나군 경비정이 침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저께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엔, 튀르키예는 현지 시각으로 23일에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상안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곡물 수출을 위해서 열기로 했던 오데사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현재는 곡물 수출 합의 자체가 무산되겠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데사항 피격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와 대화하는 건 힘들게 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평화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공격이 군사시설을 목표로 한 거라는 걸 러시아는 지금 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곡물 수출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사실 이번 공격 전에도 곡물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잃은 영토를 되찾지 않은 채 휴전에 들어간다면 그건 오히려 전쟁을 장기화하는 빌미만 줄 거라는 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사실상 러시아 전쟁 장기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장악한 남부 그리고 동부 지역을 사실상의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자, 그런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러시아 때문에 평화 협상이 다시 어려워진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평화 협상 진척이 없는 걸 두고 서방의 책임을 돌렸다고요? 지금 러시아 외무장관은요, 중동을 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돈 바로 그것이죠. 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집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러시아는 곡물 운송 문제뿐 아니라 더 폭넓게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서방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젤렌스키와 츠크는 러시아를 이기기 전까지는 협상이 있을 수 없다는 말, 그런 말들 반복해서 하고 있다.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우도록 계속 요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고 우크라이나에는 이롭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거다. 그런 참 보는 사람이 듣기 불편한 말 서슴지 않았습니다. 흑해 항로를 다시 열어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하기로 합의한 다음 날에 러시아가 수출 항구 오데사에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량난을 덜어보려던 합의는 시작 전부터 커다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쏜 곳은 우크라이나 곡물이 흑해로 나아가기 위해 문을 열기로 한 항구 오데사입니다. 순항 미사일 2발이 항구의 기반 시설인 양수장을 타격했습니다.
다행히 곡물 창고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Значних руйнувань в портовій інфраструктурі не було. Було влучання в насосну станцію, яка загорілася і була потушена. 하루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유엔은 전 세계 식량난을 덜기 위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다시 수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우크라이나 항구에는 곡물 2천만 톤 이상이 수출길이 막힌 채 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항구 3곳을 열고 이스탄불에 합동조정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합의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Росія, про що вона не говорила, що вона не обіцяла, вона буде знаходити шляхи, як це не виконувати. 우크라이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곡물 수출 준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첫 단추인 합동조정센터 설립부터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합의한 다음 날 수출항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할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시간 24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올린 글을 통해 순항 미사일인 칼리브르 미사일들이 오데사항의 군사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면서 고정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 경비정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오데사항 피격으로 러시아와 대화하는 것을 지지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평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엔, 튀르키예는 지난 22일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상안에 최종 서명했지만 23일 오데사의 기반 시설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지면서 곡물 수출 합의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미사일 공격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데사항의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должают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на Украине. В морском порту города Одесс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удоремонтного завода, высокоточными ракетами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곡물 수출 합의서에 서명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벌어진 미사일 공격으로 합의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 작업을 진행할 공동조정센터 설립 등은 아직 시작도 못해 차질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흑해 항로가 열리면 매달 500만 톤의 곡물을 실어 나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І ми бачимо абсолютно одностайність світової реакції на цей удар. окупантам вже 다만 러시아가 군사시설 타격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만큼 합의를 깼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는 한 곡물 수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만 서방이 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라브로프 장관은 곡물뿐 아니라 더욱 폭넓은 주제로 우크라이나와 협상하고 싶어도 서방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У нас нет каких-либо предубеждений от того, чтобы возобновить переговоры по более широкому кругу вопросов.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을 계속 요구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우크라이나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로켓포 공격으로 뼈대만 남은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던 13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누워 있습니다. 핏기를 잃은 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아버지는 넋이 나갔습니다. 숨진 소년의 15살 누나도 파편을 맞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Наразі троє загиблих, серед них 13-річний хлопчик і двоє поранених, серед них 15-річна дівчинка. 4살 리사 드미트리에바의 장례식. 관이에는 평소 리사가 좋아하던 장난감과 인형들이 놓였습니다. 리사는 지난 14일 러시아 잠수함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 2명 등 25명이 함께 희생됐습니다. Ті люди, які вбили Лізу і наших вінничан, і взагалі вбивають наших українців, вони служать дияволу. 하르키에 사는 11살 막심과 안드리는 매일 집 근처 검문소를 지킵니다.
장난감 총을 들고 지나가는 군인들에게 격려를 올립니다. 아버지가 군인인 안드리는 전에 살던 하르키우 집에 포탄이 떨어지자 어머니와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Подумав, що якщо так, то буду теж стояти на блокпості, щоб захищати страну, захищати наших рідних і щоб все було хорошо. 유엔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어린이 300명을 포함해 민간인 5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너머 지역까지 무차별 공격을 공언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린이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5대3 공격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던 러시아가 공격을 시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브리핑을 하면서 화면도 공개를 했는데요. 화면의 장면이 보신 화면입니다. 정확히 어떤 곳인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남부 5대상에 떨어진 미사일은 자신들이 쏜 거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순항 미사일을 5대상에 발사를 했고요. 그 작전으로 우크라이나군 경비정이 침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저께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엔, 튀르키예는 현지 시각으로 23일에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상안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곡물 수출을 위해서 열기로 했던 5대4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현재는 곡물 수출 합의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5대3 피격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와 대화하는 건 힘들게 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평화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공격이 군사시설을 목표로 한 거라는 걸 러시아는 지금 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곡물 수출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사실 이번 공격 전에도 곡물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잃은 영토를 되찾지 않은 채 휴전에 들어간다면 그건 오히려 전쟁을 장기화하는 빌미만 줄 거라는 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사실상 러시아 전쟁 장기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장악한 남부 그리고 동부 지역을 사실상의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자, 그런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러시아 때문에 평화 협상이 다시 어려워진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평화 협상 진척이 없는 걸 두고 서방에 책임을 돌렸다고요? 지금 러시아 외무장관은요, 중동을 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돈 바로 그것이죠. 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집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러시아는 곡물 운송 문제뿐 아니라 더 폭넓게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서방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젤렌스키와 측근은 러시아를 이기기 전까지는 협상이 있을 수 없다는 말, 그런 말들 반복해서 하고 있다.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우도록 계속 요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고 우크라이나에는 이롭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거다. 그런 참 보는 사람이 듣기 불편한 말 서슴지 않았습니다. 흑해 항로를 다시 열어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하기로 합의한 다음 날에 러시아가 수출 항구 오데사에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량난을 덜어보려던 합의는 시작 전부터 커다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쏜 곳은 우크라이나 곡물이 흑해로 나아가기 위해 문을 열기로 한 항구 오데사입니다. 순항 미사일 2발이 항구의 기반 시설인 양수장을 타격했습니다. 다행히 곡물 창고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Значних руйнувань в портовій інфраструктурі не було. Було влучання в насосну станцію, яка загорілася і була потушена. 하루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유엔은 전 세계 식량난을 덜기 위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다시 수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우크라이나 항구에는 곡물 2천만 톤 이상이 수출길이 막힌 채 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항구 3곳을 열고
이스탄불에 합동 조정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합의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Росія, про що вона не говорила, що вона не обіцяла, вона буде знаходити шляхи, як це не виконувати. 우크라이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곡물 수출 준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첫 단추인 합동조정센터 설립부터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합의한 다음 날 수출항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할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시간 24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올린 글을 통해 순항 미사일인 칼리브르 미사일들이 오데사항의 군사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면서 고정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 경비정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오데사항 피격으로 러시아와 대화하는 것을 지지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평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엔, 튀르키예는 지난 22일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상안에 최종 서명했지만 23일 오데사의 기반 시설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지면서 곡물 수출 합의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미사일 공격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데사항의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должают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на Украине. В морском порту города Одесс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удоремонтного завода, высокоточными ракетами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곡물 수출 합의서에 서명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벌어진 미사일 공격으로 합의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 작업을 진행할 공동조정센터 설립 등은 아직 시작도 못해 차질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흑해 항로가 열리면 매달 500만 톤의 곡물을 실어 나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І ми бачимо абсолютну одностайність світової реакції на цей удар. окупантам вже 다만 러시아가 군사시설 타격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만큼 합의를 깼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는 한 곡물 수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만 서방이 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라브로프 장관은 곡물뿐 아니라 더욱 폭넓은 주제로 우크라이나와 협상하고 싶어도 서방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У нас нет каких-либо предубеждений от того, чтобы возобновить переговоры по более широкому кругу вопросов.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을 계속 요구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우크라이나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로켓포 공격으로 뼈대만 남은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던 13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누워 있습니다. 핏기를 잃은 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아버지는 넋이 나갔습니다. 숨진 소년의 15살 누나도 파편을 맞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Наразі троє загиблих, серед них 13-річний хлопчик і двоє поранених, серед них 15-річна дівчинка. 4살 리사 드미트리에바의 장례식. 관위에는 평소 리사가 좋아하던 장난감과 인형들이 놓였습니다. 리사는 지난 14일 러시아 잠수함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 2명 등 25명이 함께 희생됐습니다. Ті люди, які вбили Лізу і наших вінничан, і взагалі вбивають наших українців, вони служать дияволу. 하르키에 사는 11살 막심과 안드리는 매일 집 근처 검문소를 지킵니다. 장난감 총을 들고 지나가는 군인들에게 격려를 올립니다. 아버지가 군인